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기업 증권면에 담긴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이 소비자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는데요. 기업 증권면에 어떤 기사들이 담겨 있는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지금 가전 사용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북미 시장에서 가전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그 옆으로 가보시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귀국 후 첫 현장 경영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기업 증권면에 SK그룹의 얘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과를 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기사. 오늘 요 세 개의 기사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내 이제 가전시장 얘기를 또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북미 가전 유통망의 재오픈과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판매 실적이 좀 늘고 있다는 기사던데 현황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냉장고, 세탁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 가전이 네. 북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호황,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에 미국 시장, 생활 가전 시장의 점유율이 삼성이 20.9%, 월풀이 16.3%, LG전자가 15.8%였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4월 말 이후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 재난지원금 미국에서도 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4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4월 말 이후부터도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년 동기비 2배 이상 지금 판매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는 전하고 있고요. TV만 하더라도 1분기 전 세계에 팔린 TV 2대 중 한 대가 삼성과 LG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지만 또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의 생활 가전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어떤 그런 이 판매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고요. 1분기 실적을 전체 실적을 봤을 때 북미만이 아니고 전체 실적을 봤을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비 3.4%가 늘어났고요.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률이 1분기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가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도 북미 시장 굉장히 지금 좋은 어떤 기록을 보이고 있다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내에서도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었고 지금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부분 또는 이제 전면적인 경제 활동도 재개가 됐습니다. 국내 가전업체들이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또 받게 될까요? 일단 이 집에 이제 방콕이라고 하죠. 네. 집에서 이제 있는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재난지원금이 주어지면서 일단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많이들 찾는 분들이 치과라고 합니다. 네, 병원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병원을 많이. 그동안 이제 목돈이 들어가서 안 했던 것들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목돈이 들어가서 안 했던 게 뭐일까 했는데 가전으로 많이 좀 발길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실내 생활이 늘면서 이제 음식 보관 문제, 음식을 어떻게 쟁여놓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보관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냉장고의 성능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됐고요. 위생, 건강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세탁기의 성능, 세탁기의 기능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 정상화. 이제 이 50개 주가 이제는 이 락다운을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축됐던 어떤 소비 심리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혜가 월풀보다도 한국 업체들에 몰리고 있다는 점. 이래서 네. 아까 같은 그런 기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가전업체들도 결국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됐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간다라는 방침인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한국 업체로 몰리는 이유가 한국 제품들의 성능이 좋아서도 있지만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시장, 그러니까 유통 시장을 오프라인의 어떤 유통망과 판매망으로 버텨왔는데 그것을 코로나19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발빠르게 강화해서 언택트 비대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체코에서는요 온라인으로 가전 구매 시 드라이빙 스루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네. 픽업할 수 있는 매장을 설치를 했고요. 독일에서는 이제 TV 구매 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앱
쿠폰을 제공했다.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바로 전환했다는 거고요. LG전자 소개만 하나 더 드리면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이제 그 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이용한 마케팅을 굉장히 높였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그 패러다임, 뉴 노멀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한 게 좋은 어떤 기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이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미국 내에서 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가전 사용이 늘고 있다는 기사 전해드렸는데 주가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주가 분위기인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2%대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근에 주가 횡보 이어지고 있고요. 48,750원에 마감이 됐네요. LG전자 최근에 뭐 주가 꾸준하게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1%대 하락을 보이며 지난주 금요일 56,300원에 끝이 났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이제 롯데그룹 얘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몰을 포함해서 롯데그룹 계열사를 현장 방문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기업 증권면에 실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돌아와서 경영에 복귀를 하게 됐고 유통산업장을 돌아보는 현장 경영에 나섰는데 그 배경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신동빈 회장 일본에서 돌아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네. 했죠. 그리고 자가격리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요. 이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몰을 깜짝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인근에 사실 다 모여 있잖아요. 백화점, 어드벤처, 그다음에 쇼핑, 네. 그 마트 모두 차례로 다 방문했습니다. 소수의 수행 인원을 동반해서 유통망에 대한 유통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해서 유통 계열사들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네. 그래서 1분기 롯데쇼핑의 영업 이익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비 75%가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기사는 계속 나오지만 지금 마트라든지 슈퍼 체인망을 계속 지속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7월 열리는 VCM, 즉 사장단 회의에서 유통사업 부문에 대한 전략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7월 열리는 사장단 회의 한번 지켜봐야 될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 주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롯데그룹 주들이 일제히 또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롯데지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롯데지주의 낙폭이 가장 컸네요. 35,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주요 유통산업장 현장 경영에 대한 기사 두 번째로 만나봤고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기업증권면의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착한 기업에 106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성과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외부 기업에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네, SK그룹이 다른 기업들도 물론 많은 네. 어떤 그 투자를 하지만 특히나 사회공헌 부문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인센티브 지급은 이거예요. 사회적 성과, 즉 착한 일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뒤에 이에 비례해서 그 기업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SK와 전혀 무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는 바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2015년에 만든 건데요. 이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기업은 착한 일을 더 할 수 있다. 즉 착한 일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철학에서 이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4개 분야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 분야들은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환경 문제 해결, 생태계 문제 해결 이 4개 분야로 측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불가사리 있지 않습니까? 불가사리가 많으면 왜 어장이 굉장히 황폐해지잖아요. 근데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성분을 갖고 그다음에 제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친환경 제설제죠. 제설제는 염화칼슘 때문에 또 환경을 나쁘게 하잖아요. 이런 사업에 돈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간 1,682억 원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기업증권면에 실려있는 3개의 종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